인생의 전환점, 60대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쉼 없이 달려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하루를 보내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60대의 새로운 마인드셋, 더 빨리, 더 많이가 아닌 더 천천히, 더 깊이 살아가는 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60이라는 나이가 되면서 삶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두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나는 이제 늙어가는 걸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60대는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50대까지는 늘 시간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것들을 해결하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지요. 일터에서의 업무, 가정에서의 책임, 자녀들의 교육, 부모님 봉양까지 모든 것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과제였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매 순간 시계를 보며 조바심을 냈고 잠시라도 쉬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봄이 오는 것도 꽃이 피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지요. 가끔 길가에 예쁜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자고 생각했지만 그 나중은 늘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마치 달리기 경주처럼 숨 가쁘게 지나갔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바쁜 마음가짐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할 때라는 것을요. 새로운 마인드셋이 필요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가 아닌 더 천천히, 더 깊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했지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게으른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새들의 지저귐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도 모두 특별하게 들립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도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그 꽃잎의 섬세한 무늬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요즘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일상의 작은 것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아침 산책을 하면서 만나는 이웃들과 나누는 인사가 더욱 정겹게 느껴지고 동네 골목길에 피어난 꽃들도 전보다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때로는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여유로움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달라진 것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시간의 여유로움을 느낍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다가오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재미도 생깁니다. 시계 소리에 쫓기지 않고 마음의 시계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60대의 여유로움은 관계에서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관계가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계로 변화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더 이상 서로의 성공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나이 들미 주는 또 다른 선물은 바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경쟁이고 비교였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더 앞서가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경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신 이해와 공감이 먼저 떠오르게 되고,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니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쁘게 살던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까지도 느낄 수 있게 되지요. 이런 깨달음들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60대의 일상은 더 이상 시간에 쫓기는 삶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천천히 구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도 있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압박감 대신 여유가 생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제는 나이 들미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해야만 하는 것들로 가득했다면 이제부터의 삶은 하고 싶은 것들로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60대는 더 이상 인생의 황혼기가 아닌 새로운 도전과 발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적인 관점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적인 저축과 절약만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현재의 행복을 위한 합리적인 소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평생 동안 굳어진 소비 습관과 경제관념이 새롭게 바뀌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보하며 살았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노후를 위해,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을 위해 저축하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소비는 미뤄두었지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참았고, 가고 싶은 여행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옷 한 벌을 사더라도 늘 가격표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런 절약 습관은 단순한 소비 패턴이 아닌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서 이런 과도한 절약 습관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평생 모아온 저축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은행 잔고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현재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는 저축과 소비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경제적인 부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소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오랫동안 관심 있었던 취미 생활을 위해 장비를 구입하거나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의 여행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가 됩니다. 때로는 비싼 물건을 사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품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란 무작정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불필요한 것은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나 좋은 식재료에는 돈을 아끼지 않되 과시적인 소비나 남의 시선을 의식한 소비는 줄여나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소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60대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을 자유롭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돈을 쓰면서도 항상 불안감이 따라다녔다면, 이제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유산과 재산 상속에 대한 관점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들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오히려 과도한 유산 상속이 자녀들의 자립심을 해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상속보다는 현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모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미 있는 소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이 변화합니다. 평생 일하면서 모아온 자금으로 이제는 자신을 위한 투자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여행은 대표적인 의미 있는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의 새로운 곳을 방문하며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60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행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맛보는 다양한 음식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인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각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 생활에 대한 투자도 중요합니다. 공연장과 미술관을 찾아 예술을 감상하고 음악회나 연극을 관람하며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것은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전에는 비용 때문에 망설였던 문화생활도 이제는 자신을 위한 당연한 투자로 여기게 됩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얻는 감동과 깨달음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도 합리적인 소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운동시설에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닙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지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투자는 결국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60대의 소비 패턴 변화는 단순한 경제활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더 이상 미래만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으며 현재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소비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모아둔 돈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 습관의 변화가 아닌 인생의 가치관이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결국 60대의 경제적 자유란 단순히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 적절히 투자하고 불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지출을 줄이며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60대에 깨닫게 되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의 의미일 것입니다. 60대에 이르러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부모로서 자녀를 보살피고 이끌어주는 역할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성인이 된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독립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는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 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이제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부모의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부모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건강한 성장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언을 해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개입은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개입은 자녀의 자립심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자신감이 진정한 성장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적절한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는 경제적 자립심을 키우기 어려워지고 부모는 노후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부모에게도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자녀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독립성도 잃게 됩니다. 건강할 때부터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습관을 들이고 자신만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통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훈계하거나 조언하는 대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도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에 의견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의 결혼 이후에는 더욱 세심한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사위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나친 간섭은 자녀 부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초대받았을 때 방문하고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주가 생기면
또 다른 차원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이 역시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손주 양육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자녀 부부입니다. 부모는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거 형태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서로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있되 필요할 때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사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관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통제와 보호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60대의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관심과 무관심 사이의 균형, 도움과 자립 사이의 균형, 애정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균형을 잘 잡아갈 때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부모 자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60대의 건강 관리는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삶의 질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전까지의 건강 관리가 아프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과도한 건강검진과 약물 의존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건강검진은 분명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잦은 검사는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증상에도 곧바로 약을 찾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진과 약물 사용의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질병으로 여기고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시력이나 청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영양 관리는 60대 건강의 핵심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 시기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식단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기본으로 하되 부족한 영양소를 적절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의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식사의 질도 중요하지만 식사하는 방식도 주목해야 합니다. 혼자 서둘러 먹는 것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여유 있게 식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을 통한 소통과 교류는 60대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처럼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이 부드럽고 지속적인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걷기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웨이트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양이 아닌 질입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고 수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수면을 위한 기본입니다. 특히 낮잠은 15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밤잠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의 또 다른 중요한 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쉽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벼운 취미 활동이나 명상, 산책 등을 통해 마음을 달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와의 상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 수 있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력 관리도 60대 건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독서, 퍼즐 풀기, 새로운 것 배우기 등의 활동은 뇌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하되 과도하지 않게 조절해야 합니다. 연 12회 정도의 정기검진으로 충분하며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잦은 검사를 받는 것은 오히려 불안감만 키울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이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60대의 건강관리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핵심입니다. 과도한 걱정이나 지나친 관리는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 충분한 휴식, 즐거운 마음가짐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좋은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활기찬 사회생활은 60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인 외출과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집에만 머무르다 보면 자칫 고립감을 느끼거나 우울해질 수 있지만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직후에는 갑자기 늘어난 여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직장 생활이 일상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외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서 산책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며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고 같은 시간대에
운동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만남이 쌓여 의미 있는 교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의 폭도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이 줄어든 만큼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네 주민들과의 교류, 취미 모임 참여,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들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 평생학습 강좌,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일상적 즐거움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은 혼자서,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외식을 하며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도 소소하지만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즐거움들이 모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취미 활동은 60대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취미를 이제는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원예, 요리 등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 자체가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 활동은 특히 추천할 만한 취미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창의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작품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들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미 활동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거나 기존의 동호회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나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공통의 관심사로 소통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소통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수시로 연락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언어, 음악, 미술, 요리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강좌들이 있어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학습은 뇌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도전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화상통화 앱을 통해 멀리 있는 가족들과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손주들의 성장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봉사활동은
사회적 교류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봉사, 환경 정화 활동, 문화재 해설 등 자신의 관심사와 능력에 맞는 봉사 활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운동이나 취미 활동에 할애하고 또 다른 시간은 사회적 교류나 봉사 활동에 투자하는 등 계획적인 생활을 하면 더욱 충실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실천 전략은 무엇보다 불필요한 걱정과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경제, 가족 관계 등 여러 가지 걱정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들이 때로는 실제보다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고 오히려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 패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걱정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갈 동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현재 중심의 삶의 태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매몰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현재 중심의 삶의 핵심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도 중요한 실천 전략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일을 빠르게 처리하려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뤄두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일상적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운동, 문화생활 등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닌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불평불만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관계는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작은 일상의 기쁨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등 감사할 일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상, 요가, 산책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행복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가 일어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은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고 현재에 충실하며 자신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60대의 일상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 잘 잡혀 있을 때 다른 활동들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등 부드러운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영양의 균형을 고려하되 너무 엄격한 제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입맛에 맞는 음식을 즐기면서도 전반적으로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는 것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자주 마련하면 좋습니다. 취미 생활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닌 삶의 즐거움을 찾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원예, 요리 등 다양한 취미 활동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취미 활동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행도 60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꼭 멀리 가는 여행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으로의 당일 여행이나 주말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은 삶의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화 생활도 적극적으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 관람, 전시회 방문, 공연 관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정서적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 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다른 사람의 삶과 생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얻은 지혜는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종교 활동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삶의 의미를 찾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계획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잘 관리하되 필요한 곳에는 적절히 투자하는 균형 잡힌 소비 생활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이나 취미 활동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컴퓨터 활용법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배워가다 보면 생활이 한결 편리해지고 세상과의 소통도 더욱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그날의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감사했던 일들, 즐거웠던 순간들을 되새기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다 보면 60대의 삶이 결코 쓸쓸하거나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삶의 여유와 깊이를 발견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60대의 삶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의무와 책임으로 가득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의 변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과도한 걱정이나 불안은 신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위해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 안에 작은 정원을 가꾸거나 독서 공간을 마련하는 등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은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이 공간을 꾸미고 가꾸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깐의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며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이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계획을 벗어나 즉흥적인 활동을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되 불필요한 모임이나 부담스러운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 높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컴퓨터 사용법을 익히는 등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학습 활동은 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되 일상에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이 건강 관리의 기본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삶을 즐기기 위한 적절한 소비도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이나 취미 생활,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작은 화분을 가꾸며 생명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날 있었던 작은 행복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다 보면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을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60대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이자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대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직장과 가정의 일정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침은 여유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둘러 일어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천천히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창문을 열어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여유로운 아침 시간이 하루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식사도 중요한 일과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먹되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닌 식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세요. 음식을 나누며 나누는 대화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운동에 할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규칙적인 걷기나 가벼운 요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침 운동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은 하루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들고 성취감도 느끼게 해줍니다. 독서,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소설을 읽으며 상상력을 키우고
교양 서적을 통해 지식을 넓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오후 시간에는 가벼운 외출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작은 쇼핑을 하는 등 집 밖으로 나가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외출은 생활에 활력을 더해주고 우연한 만남의 기회도 만들어줍니다. 저녁 시간은 조용히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세요. 이때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활동은 피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간단한 명상을 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은 기분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평일과는 다른 특별한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가족들과의 외식, 친구들과의 모임, 문화활동 참여 등 평일과는 다른 일정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특별한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당일치기 여행을 가거나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을 방문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일상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도 적극적으로 즐겨보세요. 봄에는 꽃 구경을, 여름에는 물가로의 여행을,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 활동을 즐기는 등 계절마다의 특별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이러한 계절 활동은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활동을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풍요롭고 행복한 60대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60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소통과 교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먼저 가족 관계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손주가 있다면 그들과의 시간도 소중하게 보내되 양육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자녀 부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점차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러운 교류가 시작됩니다.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들과는 공통의 관심사로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은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등산, 걷기, 독서, 음악 감상 등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동호회를 찾아 참여해 보세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교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사회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복지관에서 재능 나누기, 환경보호 활동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만나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의 강좌를 수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동시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종교 공동체 안에서의 교류도 매우 의미 있습니다. 같은 신념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깊이 있는 대화와 정서적 지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합니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먼저 교류를 시작하고 점차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세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 건강 프로그램, 교육 강좌 등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유대감이 형성되고 여행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식사 모임도 중요한 교류의 장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식사 모임을 통해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일상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라면 더욱 이러한 모임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질적인 교류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몇몇 사람과라도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60대의 사회적 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부담스러운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이 모여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60대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잠시 멈추고 앞으로의 여정을 다시 설계하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60대는 더 이상 노년기가 아닌 제2의 청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상의 즐거움을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자연스러운 건강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가 저축과 투자의 시기였다면 이제는 현명한 소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한 투자를, 불필요한 곳에는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두기가 중요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과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따뜻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 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줄어들지만 취미활동이나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배움의 즐거움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삶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행, 문화생활, 취미활동 등을 통해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일상의 기쁨에도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것. 이러한 일상의 리듬이 모여 풍요로운 60대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결국 60대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소중함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의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